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것이 또 궁금하실까요? 블로그에 적었을 때 어제 실패한 연재 영상을 네, 다시 찍어볼 것 네, 같은데, 네, 네, 어제 이제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가서, 네, 그동안, 그러니까 저희가 영상을 찍었던 게 이제 입시 시즌이다 보니까, 네, 면접이랑 논술, 정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네,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색다르게, 그러면서도 스카이넷 소리가 빠질 수 없는 영재학교에 대한 이야기도 어제 좀 음, 나눴었는데, 네, 첫 번째 질문이 제가 어제 궁금했던 게 영재란 과연 무엇인가였었어요. 네, 네, 그래서 영재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는지 제가 질문을 네, 드렸거든요. 네, 네. 보통 이제 영재 하면은 이제 우리 웬줄리 박사님의 영재 조건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어, 보통 이제 우리가 교육학에서의 두 거장 하면은 이제 삐아제하고 그다음에 비고치키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서구권에서는 이제 피아제가 워낙 유명하죠. 근데 러시아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약간 덜 알려져 있는 비고치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두 거장이지만 실은 영재성에 대해서는 이제 런쥬리 박사님이 영재 조건 세 가지를 정의를 내렸어요. 첫 번째 평균 이상의 지능,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지적 호기심, 세 번째 문제 해결력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근데 저는 영재라는 것이 뭐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지만 요걸 좀 다른 해석으로 한다면은 이제 어떤 영재성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영재성이 아니라 특질적인 영재성, 즉 개별적인 영재성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음악 영재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미술 영재가 있을 수 있고, 수학 영재가 있을 수 있고, 언어 영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느 보편화되고 획일화된 우리 부모님들이나 교육기관에서도 그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이런 영재성을 개발을 잘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영재 조건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웬만하면 요즘 최근에 있는 최근의 그런 어떤 이 학생들, 어린아이들 보면은 영재성을 보편적으로 다 갖고 태어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하고 그것을 얼마만큼 개발시키느냐에 따라서 영재성이 더 살아나냐 아니면 그대로 없어지느냐 저는 이렇게 요즘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게 어거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왜냐면 제가 일선에서 30년 넘게 강의를 해보면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특히나 이제 의대 가는 애들 또는 영재학교 가는 친구들을 부모님들이 오시고 어렸을 때 어떤 교육과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이렇게 역추적해서 해보면 실제로는 어렸을 때 영재성을 갖고 있지 않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불구하고 어떤 어, 특별한 프로그램 또는 특별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어거지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아이만의 장점을 살린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끌었던 것이 영재성을 발현하는 데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재성의 정의는 렌쥬리 박사님의 세 가지 정의가 있듯이 있지만 저는 그냥 이 보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모두 영재성을 갖고 태어났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을 명확하게 짓지 마라. 획일화시키지 마라. 다 영재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좀 특별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음. 아이들이 다 영재성이 있다. 네. 그럼 어떻게 영재를 만들어주는 거지? 일단은 영재성 검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이제 바쁘시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는 부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영재성이 특출난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의 영재성을 개발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특히 이제 맞벌이 부부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성향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요. 해보니까 통계적으로. 근데 일단은 지능검사 같은 웩슬러 같은 지능검사를 좀 이렇게 하시고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뭐 웩슬러 말고도 수량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지능검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를 좀, 여러 가지 검사들을 좀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미술이면은 미술 영재 스님들, 또는 음악이면은 음악 영재 스님들, 이런 스님들을 같이, 또 웩슬러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능 검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웩슬러 검사도 영역별로 좀 차이가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언어 영역이 뛰어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영역들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객관화된 수치에다가 또 뭐 저 같은 경우도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그런 걸 판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인터뷰를 할 때 기존에 검사했던 데이터를 이제 갖고 오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터뷰를 해보면 역시 그 부분이 아니냐. 왜냐면은 또 하나가 이런 어떤 지능 검사, 특히 웩슬러 같은 경우는 검사자에 따라서 역량의 검사 능력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데이터라도, 그걸 분석하는 사람이 또 다를 수 있고, 또 그거를 집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역량이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도 한 군데만 의존하지 않듯이 그런 좀 다리통을 좀 파셔서, 그런 영재성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좀 이렇게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그걸 갖고 오시면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심층적인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영재성을 있다라고 판별을 하고요. 또 하나, 우리 웩슬러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영재성을 끄집어 올리는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영재성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전년도에 별로 없었는데 불구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올라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부족한 부분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서 영재성을 좀 개발시켜주는 역과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좋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좀 의존을 좀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객관적인 전문가에게 도움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네. 말씀하셨던 네. 우리 아이가 정말 너무 영재고 그래서 과대평가되는 그런 네. 경우도 있고 또 그 반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정말 부모들이나 선생님이 올바른 영재 교육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마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거랑 좀 이어질 겁니다. 그 객관적인 평가가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요즘 최근에 저한테 이제 오는 초등학교 2, 3학년 친구들이 많이 오는데 초등학교 3학년 정도가 3, 4학년이 많이 와요. 지금 3학년 정도가. 왜냐면 3학년, 저학년 때는 잘 몰랐는데, 어차피 저학년 때는 애들이 뭐 이렇게 집중도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니까 그 친구들의 이 어떤, 수업 태도라든가 이런 것이 뭐 크게 두드러진 건 없습니다. 근데 3학년, 4학년이 되면서 그러니까 학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전체적인 수업 속에서 약간 산만하다, 뭐 이렇게 느끼고 학원에서는 부모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얘가 좀 약간 뭐 ADHD다, 뭐 틱이다, 뭐 이렇게 검사를 한번 받아보자라 추천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저한테 이제 의뢰가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문제점은 없어요. 근데 뭐냐면 단지 호기심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고 지적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똑같이 앉아서 똑같은 진도를 가지고 진행을 했을 때 이런 친구들은 그냥 몇 번만 들어도 이거에 대한 내용을 인지를 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 예를 들어서 40분 수업이다. 그러면 나머지 5분 정도만은 친구들이 인지를 하기 때문에 35분 정도는 이미 이 친구는 거기에 대해서 식상해 있고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런 친구들, 특히 지적 호기심이 높은 친구들은 항상 새로운 걸 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생님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집중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걸 찾아서 자꾸만 딴짓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산만하다 또는 ADHD다 뭐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10명 중에서 8명 정도가 이 ADHD라고 판명이 된다라고 하는데 10명 중에서 한 8명 정도는 아니었어요. 실제로 해보니까. 상당히 영재성이 뛰어났고 그 친구들에게 맞는 수업을 해주니까 상당히 속도도 빨랐고 굉장히 재밌게 갔고 안정화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도 뭐 뒤에 칠판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 여기 와서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몇 가지 하면요. 뭐 칠판에다 그림도 그리고 뭐 책상도 뒤졌다가 뭐 여기저기 탁 만지기도 하고 뭐 합니다. 호기심이 많으니까. 근데 그 와중에서도 부모님들은 막 뭐라 하시죠. 야, 가만 좀 있어라 하는데 냅둬라.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제가 얘기하는 건 다 듣고 있어요. 명확한 대답을 합니다. 말도 말도 우리 면접에서 뭐 이렇게 구차하게 뭐 여러 가지 필요 없고 제가 물어보는 거에 대한 명확한 정답을 얘기를 해요. 그런 친구들 아주 명석합니다. 네, 근데 단지 그 친구들이 호기심이 많고밖에 어수선하다 해서 걔네들을 어떤 문제점이 있는 아이라고 평가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또 그런 친구들 과거에도 이렇게 해보니까 그런 친구들의 학업 성취도가 상당히 높았고요. 네. 또는 그런 친구들이 대화 상대도 그렇게 흔히 많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재성을 좀 관리를 우리 부모님들께서 좀 발품 팔아서 하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영재를 잘 판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요. 네, 판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판별을 하는지가 궁금해요. 또 똑같은 것이 반복될 수 있는데요. 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용도 이렇게 이렇게 인터넷 조사를 해보시면, 검사하는 비용도 있고요. 할인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웬젤리 박사님이 영재성 세 가지 얘기했죠. 평균이상의 지능 검사 하시고요. 지적 호기심은 인터뷰를 통해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하더라도 그걸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창의성만 높다 해서 공부를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엉덩이 힘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 엉덩이 힘이 누군가 앉혀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재밌어서 앉혀있는 겁니다. 이게 좀 차원이 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문제 해결하려고 내가 이거 재밌어. 재밌으면 밤새는 아이들 너무 많거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 근데 그런 것들이 재밌음이 습관화가 돼야 된다. 근데 그 습관화를 만들어주는 것은 또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처음에 어떤 이 친구의 지적 역량, 그 다음에 그것을 끌어내는 문제 해결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체킹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학업 역량에는 홀랜드도 있고, 그 다음에 연호심리도 있고, 그 다음에 MLS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웩스러 말고도 지능검사들이 좀 더러 있으니까요. 그런 검사를 좀 통해서 또는 전문가를 만나셔서 이렇게 상담을 좀 해보시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요. 제가 어제 녹음이 안 돼서 그런데 굉장히 좀 열변을 표했던 이유도 제가 뒤늦게 와서 후회하시는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그러니까 그게 영재성인 줄 몰랐던 거죠. 오히려 대초역에 있다 보면은 만들어진 영재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진짜 택도 안 되지만 부모님들의 욕심에 의해서. 근데 그런 친구들도 영재성을 갖고 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외우기식 내지는 주입식으로 하다 보니까 바보된 케이스고요. 근데 거꾸로 어떤 프리하게 놔둔 상태에서도 이 친구가 영재성이 있다는 걸 몰라서 그거를 개발을 못 시켜주는 어머님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거꾸로 부모님들이 어머님은 굉장히 영재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아버님은 얘가 무슨 영재예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재거든요. 근데 그런 대부분의 그런 어머님이나 아버님은 무시하는 아이들을 좀 과소평가하는 부모님들은 역시 에리트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의외로 좀 많이 있어요. 그냥 자기랑 비교했을 때 얘가 무슨 영재야. 근데 그건 눈높이가 안 된 거거든요. 예. 왜? 부모님들은 항상 자기 현재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그 동일한 또래 애들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외동인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왜냐면 저 위에 누나나 누가 있었다라면 쉽게 알겠죠. 첫째인 경우는 가장 실수를 많이 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체킹을 좀 하셔서 끄집어내는 저는 어떤 그 작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로 영재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는 건 아니죠? 네, 계속해서 이건 영재는요. 제가 블로그에도 몇 번 썼다가 지웠다가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랑도 이 콜라보레이션으로 이렇게 좀 프로그램도 좀 약간 하나 좀 이렇게 토론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던 것도 많고 중단된 부분들이 이열이 있습니다. 왜냐면 영재성에 대한 정의가 저도 맨 처음에 이제 30년 넘게 이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20년 넘게 영재성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영재성은요
절대 획일화되고 트일화박혀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국창의 영재교육원이라고 해서 영재학교 선생님들을 모시고 여기 대치동에 같이 합류를 해서 지금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해야 되니까요. 앞으로 아마 이거는 시리즈로 계속해서 영재성에 대한 거는 제가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좀 정보를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일단 그러면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영재성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